인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비슷한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에서 갈립니다. 바로 예측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역사입니다. 요즘 제게 자주 다가오는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면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들으면서였습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 삶의 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달나라의 키즈를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은 욕망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연대하고 사랑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수천 년 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세계에는 파트로크토니아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파트로는 아버지, 크토니아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즉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빼앗는 전통입니다. 물론 진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권력의 생명을 끊는 상징적인 행위죠. 어머니 가이아의 말에 반기를 들고 그 위에 올라선 우라노스, 그 우라노스를 또 다시 제거한 크로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노스를 무너뜨린 제우스.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 기업, 가정, 조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교체이자 욕망의 반복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패턴을 보라.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지만 놀랍게도 인류는 번번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망각하죠. 두려움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패스트 시기의 유럽이 그랬습니다. 검은 죽음이라 불리는 패스트가 유럽을 덮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변했고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깃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손을 자주 씻고 코셔 푸드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위생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쟤네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그들이 독을 퍼뜨린 게 틀림없어. 결국 유대인은 도시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로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으로 잔혹한 박해를 당합니다. 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확산 당시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속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패스트가 인류를 또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노동력이 급감하자 사람들의 몸값이 올랐고 귀족과 농노의 신분 체계가 균열을 맞이합니다. 효율적인 농작물이 필요해지며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유럽 와인 산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신보다 인간을 보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것도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들여다본 것도 모두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반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실제 사례를 더 드릴게요. 1980년대 말 이스라엘 북부의 한 키부츠에서 12살 소녀가 외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일기장은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중동으로 넘어온 한 여성의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그 소녀는 그때부터 유대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훗날 유대인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저술가이자 강연자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발 하라리의 어머니 리브카 하라리입니다. 그 일기장 하나가 훗날 사피엔스라는 책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란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시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미국이 왜 참전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독일이 경고문을 냈습니다. 영국 근해의 모든 배는 격침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회사는 우리 배는 잠수함보다 빠르다며 사람들을 배에 태웁니다. 그 결과 루시타니아호가 격침되고 128명의 미국인이 사망합니다. 그 128명 때문에 미국이 세계대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전쟁은 또 다른 사회 변화를 가져옵니다.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자 여성들이 공장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1920년에, 영국은 192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수많은 이들이 죽은 전쟁이 여성에게는 자유를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 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변화의 뿌리는 위기였습니다. 패스트도 전쟁도 경제공황도 모두 파괴였지만 동시에 탄생이었습니다. 자, 다시 두 인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히틀러와 루스벨트. 같은 시대, 같은 위기. 하지만 전혀 다른 접근. 히틀러는 분노를 정치의 도구로 썼습니다. 과거를 저주하고 유대인을 악마화하며 전쟁으로 부흥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루스벨트는 과거를 끌어안았습니다. 전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믿으며 뉴딜이라는 새로운 패를 돌립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인류의 악마가 되었고 한 사람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위기 다른 선택. 역사는 항상 갈림길에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떤 쪽에 설 것인가?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AI가 인간의 직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르네상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역사는 앞문을 닫을 때 반드시 뒷문을 엽니다. 당신은 어떤 반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망각인가요? 아니면 인식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신뢰인가요? 과거의 패턴을 꿰뚫어보는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지만 곧 앞으로 쓰여질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난 뒤에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문명의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억이 미래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강력한 인사이트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